안녕하세요.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의 이범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척수손상 환자의 퇴원 후에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성모병원과 대한재활의학회가 2022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주간 특강 형태로 준비가 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점 사항은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신 분이 있으면 집으로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퇴원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기적인 외래 진료, 운동, 욕창, 방광, 장 관리, 휠체어, 바른 자세, 성공적인 사회복귀 7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다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듣다가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세 가지인데요. 외래 진료, 운동, 욕창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래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원하시면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을 집 근처에나 또 다니기 편한 곳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모든 상담을 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그런 곳을 꼭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를 상담해 주실 분을 찾을 때는 의사 선생님 중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결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의학과는 통증이나 강직이나 또 방광 관리나 그리고 또 재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또 휠체어나 보조기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지요. 가끔 외래를 보다 보면 뭐 10년 만에 태어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지금 잘 정해서 다니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병원 안 다녔어요. 약은 잘 드셨나요? 약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방광도 다 망가져 있고 강직도 심하고 욕창 생기고 그렇게 어려움다가 그냥 견디다 그냥 일이 크게 돼서 10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면서 건강 관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 그 외래에서 건강 관리하는 것 중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방광 종합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국립재활원에서는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해서 방광과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검사를 했죠. 이 방광과 신장의 검사가 중요한 것은 어, 방광과 신장이 망가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우리 척수 환자분들이 평균 연명이 너무 짧으셨어요. 뭐 금방 다 콩팥이 망가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방광 콩팥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연명이 굉장히 길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갖고 검사하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다른 혈액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검진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 요역동학 검사를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방광 안에 그 압력도 측정할 수 있고 모양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방광 종합 검진 때 모든 결과를 놓고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건강관리 방법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에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꼭 해야 하는 운동 하나만 골라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운동 하나만 해라.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것은 기립 운동입니다. 서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활치료 받으면서 했었던 전동 기립기, 스탠딩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기립 운동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이거 기립기 하나 사놨는데 안 써서 저쪽 창고에 놨다가 이거 누구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기립기를 거실에 텔레비전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나는 TV에서 나오는 9시 뉴스는 내가 꼭 서서 본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꼭 서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서치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노트북을 기립기 그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노트북 할 때는 꼭 서서 할 거야 하면은 뭐 시간 보내기도 편안하고 또 그때는 또 서는 운동이 자동으로 되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립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라서 이렇게 똑바로 쓰면 많이 어지럽고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사대 틸트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낮은 각도라도 이렇게 30도, 40도, 50도라도 꾸준히 경사를 각도로 올려가면서 운동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을 운동을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선을 운동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수 손상 환자분이셨고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와서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립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는 다 다니셨는데 선을 운동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태어나고. 그래서 어느 날 욕창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셔서 이게 욕창이 이렇게 심해져서 똑바로 눕지 말고 엎드려서 좀 계셔야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못 엎드려요 그러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보니까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하고 발목 관절이 이렇게 이 자세로 그대로 굳은 겁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자세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 각도에서 전혀 뭐 10도도 안 움직이는 거죠. 다 굳어서. 그렇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자세를 제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한쪽 자세로만 있다 보니까 욕창이 심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서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나 더 해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코끼리 자전거 운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자전거 운동은 많이 아시겠지만 마비된 다리를 발판에 올려놓고 팔로 이렇게 젓는 거죠. 팔로 저으면은 그 다리가 움직이면서 팔 운동도 되고 전신 운동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코끼리 자전거를 열심히 탔더니 변비가 해결이 돼서 변이 그냥 쑥쑥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움직여질 때마다 배를 꿀렁꿀렁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장들을 움직여서 배변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욕창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욕창이라도 무시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욕창이라고 아유 니까지 것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괜찮아 하고 막 휠체어 타거나 자세 바로 이렇게 자세 바꾸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욕창은 아주 철저하게 복수하죠. 욕창은 무시하면 철저하게 복수한다. 이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누워있을 때는 꼬리뼈, 척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휠체어 탈 때는 좌골 부위가 어디냐면은 양쪽 엉덩이 한 중간쯤 되는데 손가락을 좀 넣어보면 거기 삐죽하게 나온 뼈들이 있습니다. 그게 좌골인데 그 좌골 부위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욕창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이 천추 부위, 꼬리뼈 있는 대로 똑바로 누우면 꼬리뼈 있는 데가 닿고 또 돌아 누우면은 90도로 돌아 누우면 또 여기 대전자 부위가 닿습니다. 그게 이제 똑바로 누우면은 천추 부위가 닿고 90도 옆으로 누우면은 이 대전자 부위가 닿는 거죠. 대전자 부위 여기 대퇴골이 있는데 그쪽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여기 욕창이 생기니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또 욕창이 생겨요. 그러면은 세 군데가 다 욕창이 생겨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웠을 때 비스듬하게 30도로 누는 거죠. 30도로 누우면 이 30도 각도에서는 엉덩이 볼기살, 두툼한 엉덩이 살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딱딱한 뼈가 안 만져지는 부분이 있죠. 되죠. 그래서 거기를 누우면은 욕창이 훨씬 예방이 된다. 이렇게 눕거나 또 30도 이쪽으로 30도 눕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를 유지하려면 벽에를 등하고 다리 있는데 잘 받쳐주면 되고요. 요새는 삼각형 모양의 쿠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30도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침대 올려주세요 하고 침대로 올립니다. 침대로 올린 자세는 이렇게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꼬리뼈가 침대 바닥이랑 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좀 올리면은 이게 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이 침대 바닥이 하고 이 꼬리뼈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죠. 마찰을 일으켜서 그 살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꼬리뼈 위에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는 30도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자세로는 도저히 뭐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휠체어에다가 욕창 방석을 제대로 잘 깔고 거기 내려와서 90도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휠체어에 앉았을 때 좌골 부위, 그러니까 욕창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이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문제죠? 네, 발판이 너무 올라가서 넓적다리가 공중에 뜨죠. 넓적다리가 이렇게 공중에 뜨면 모든 압력이 엉덩이 뒤로 가는데 그 엉덩이 뒤에서도 좌골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딱딱한 뼈 밑으로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거기 압력을 한번 평가를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로 압력을 좀 평가를 해보면 그 뒤쪽에 빨갛게 동글동글하게 빨개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위가 좌골 부위인데 여기가 새빨개질 정도로 압력이 너무 그 부위에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죠? 이분의 경우는 발판의 높이를 낮춰야죠. 발판의 높이를 낮춰서 뒤쪽 허벅지가 휠체어 바닥에 잘 닿아서 압력이 골고루 분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는 공기방석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방석에 빵빵하게 공기를 넣으면 왼쪽 그림처럼 되죠. 이 왼쪽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란판 같이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그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앉으면 닿는 부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좌골 부위가 좀 노랗고 빨갛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람을 좀슉 하고 좀 빼면 오른쪽 같은 방석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골고루 이렇게 압력이 분포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방석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 좌골과 휠체어 사이가 1.5cm 정도 되게 압력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 그 공기 방석을 바람을 최대한 넣습니다. 최대한 빵빵하게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앉아서 바람을 칙 하고 빼는 거죠. 바람이 점점 바람을 좀 이렇게 좀 빼 나가면서 이 뒤에 허벅지하고 그 좌골 부위하고 의자 부위를 이제 잘 손을 넣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그 손하고 이게 아래에 있는 의자하고 여기 엉덩이하고 사이에서 꼼지락꼼지락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보면 이 꼼지락꼼지락해서 한 조금 꼼지락꼼지락 하는 정도, 이 정도가 되면 그게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바람이 적당히 빠진 거예요. 바람이 너무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탁 달라붙겠죠. 탁 달라붙으면 안 되고 또 바람이 너무 빵빵하게 돼 있어서 여기 꼼지락꼼지락이 안 될 정도까지 빵빵하면 그러면 그 너무 높은 압력,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에서 압력을 경감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때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말고 몸을 앞으로 굽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휠체어에서 30분 앉아 있으면 30분
엉덩이를 들어 올리라고 이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깨하고 손목에 너무 많은 그 무리가 가죠. 거기에 압력이 다 집중이 되면서 우리 척수 환자분들은 평생 어깨, 손목, 팔꿈치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너무 무리가 가서 관절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앞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완전히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숙이면 뒤에 좌골 부위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그 모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정말 좌골 부위 압력이 줄어들까?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에 아래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았을 때 좌골 부위 압력이 높던 분들도 몸을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좀 숙이면 점점 빨간색이 이제 초록색 쪽으로 좀 가까이 가다가 완전히 숙였을 때는 그 뒤에가 완전히 파란색이 되죠. 그래서 거기 압력이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력을 30분마다 경감을 좀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파트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